그러니까 참 당시에 8살 아이지만 이 아이는 상상을 보다도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아이죠. 실제로 아이들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문제를 피하고 안전을 중시하게 되지만 아이들은 보다 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상상력들을 발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상상은 보다 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상상, 이러한 상상들이 보다 더 창조로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창조적 상상의 조건은 상상 플러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감. 네. 오감으로 느끼는 상상이 보다 더 실제 경험과 유사한 경험들을 뇌에 각인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력이나 보다도 우리들의 삶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무실 근무를 해도 바닷가를 상상한다고 한다면 실제 자신이 바닷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감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상상이 필요하겠죠. 영국의 투창 선수인데요. 스티브 베클리라는 선수입니다. 1996년도 올림픽 때 투창 올림픽 은메달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죠. 이 선수가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실전 연습을 못하게 되고요. 병상에 이제 누워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선수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선수들 다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선수는 그때부터 상상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생한 상상은 실제 경험과 유사한 효과, 또 유사한 신경 영역 자체를 유발시키고 자극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실제 운동 효과만큼은 아니지만 유사한 운동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들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선수가 실제로 병원에서 그렇게 상상만으로 훈련들을 하고 실제 경기에 나갔을 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종전 기록보다 최고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일 텐데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혹은 모든 선수가 다 이 선수처럼 상상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라는 부분 자체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이러한 상상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요. 또 이런 상상력들이 발휘를 잘 하기 어려워하는 선수들도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이 탁월한 선수들은 마치 눈을 감고 상상으로 연습만 하더라도 실제처럼 생생하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보다 더 이러한 생생한 상상, 오감으로 느끼는 상상을 하려면 상상을 현재형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상상 훈련을 할 때 특히 긍정적인 상상을 할 때는 과거형과 미래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상이란 말 자체가 사실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상상 훈련을 할 때는 다 현재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라고 내가 느끼고 그 공간이나 그 시간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고 느낄 때만이 우리는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들어가더라도 실제 내가 그 공간 속에 그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의 공간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실제 그 시공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그런 상상 훈련의 내용들을 보면 놀랍도록 생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창을 손에 쥐었을 때 그 금속이 만져지는 느낌, 투창이 날아갔을 때 바람을 가르는 소리, 그리고 그 근육의 느낌, 그리고 그때 쓰이는 근육의 움직임들, 예를 들어 실제 시합을 상상한다고 한다면 관중들의 환호성,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들, 이러한 부분들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운동선수들일수록 이러한 어떤 상상들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놀랍도록 오감으로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보다 더 상상력들을 실제 경험처럼 유사하게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상상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원하는 상상, 긍정적인 어떤 상상들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상상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3년 뒤에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장면의 하이라이트 속에 내가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거죠. 이미 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그 자신감은 보다 더 우리한테 생생하게 그리고 그 성취감은 보다 더 느껴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단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현재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보다 더 추가적인 에너지를 부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도 보다 더 그 장면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때 그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다 더 현재 에너지와 통합들이 돼서 보다 더 내 현재 삶의 에너지가 향상들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은 상담들을 해보면 안타까운 것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과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상상들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이라고 했을 때는 내적 상상이 있고요. 외적 상상이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도 잠깐 눈을 한번 좀 감아보시겠습니까? 내적 상상과 외적 상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오실 때 이용하셨던 교통수단이 있으시죠? 집에서 나오셨건 혹은 사무실에서 나오셨건 익숙한 공간에서 나와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러 가는 길까지 자신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익숙한 길의 풍경이 느껴지겠죠? 그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나라는 사람은 안 보이고 거리의 풍경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리의 풍경만 보이시는 분들요. 눈을 뜨시고요. 거리의 풍경이 보이고 나는 안 보였다라고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반대로 내가 다 보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예. 이게 두 가지가 다 혼재돼서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내적 상상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느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시는 것도 사실은 과거 일이지만 방금 전의 일이지만 과거지만 현재 나와 과거의 내가 분리되지 않고 그 장면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 보이고 풍경만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외적 상상은 마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처럼 객석에 앉아서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관찰자로 있게 되고요. 잠시 전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과거의 나와 현재 내가 분리가 돼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감으로 체험되는 건 당연히 내적 상상일 때 오감으로 체험이 되겠죠. 근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불행한 일을 내적 상상으로 떠올리면 그 불행감이 더 증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전 일이지만 그게 지금